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잠시 뒤인 저녁 6시 30분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당초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연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석 기자. 네, 문화과학부입니다. 공연 시간이 자꾸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5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공연 시작 시간이 2시간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또다시 1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측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 시작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공연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연이 진행될 동평양 대극장은 1,500석 규모입니다. 평양의 각 계층 인사들이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예술단이 평양 무대에서 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사회는 서연이 맡고 조용필, 이선희, 레드벨벳 등 11개 팀이 자신들의 대표곡과 함께 북한 노래도 부를 예정입니다. 특히 예술단은 조용필의 친구야를 합창하면서 북한 동포들과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전세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예술단이 현성월 단장을 비롯한 북측의 환대를 받았는데요. 모레 열리는 남북 합동 공연에 김정일, 이설표와 함께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오늘 단독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북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예술단은 공연이 끝나는 모레 밤늦게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김종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요 마거진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출신 서울교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방북 예술단 13년 만에 평양 공연. 갑작스러운 공연 1시간 연기 왜? 사실은 2시간 연기했다가 다시 1시간 연기로 이렇게 바꿨어요. 김철웅 교수님. 네. 북한에 직접 있으시다 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남북이 서로 한참 전에 이미 합의한 건데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루 사이에 그런 겁니까? 사실 북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측 불가한 것이라서 시간이 미뤄지거나 시간이 뭐 좀 변동되는 것은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왜 시간을 2시간 했다가 또 1시간 앞당기고 이런 많은 변화가 왜 있겠냐. 아주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것 때문에 아하. 시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위원장의 어떤 자기 시간 일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동 공연도 있지만 예. 사실 예의상으로는 남한 측의 공연, 단독 공연을 봐주는 게 사실 예의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그렇죠. 합동 공연보다 남한 측의 단독 공연을 보는 게 더 예의에 맞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을 맞추느라고 좀 시간이 변동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평양 공연이 이번에 13년 만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어떤 공연이 있었습니까? 1985년이 맨 처음이었죠. 1985년이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김희갑 씨라든지 김정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처음 이제 1985년 공연을 했고, 네. 눈에 띄는 어떤 공연으로는 사실 1998년에 리트렌제스 공연도 좀 눈에 띕니다. 리트렌제스가 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답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어린이 공연단이 와서,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리트렌제스 공연단이랑 북한의 어린이 그 공연단이나 함께 우리나라의 그런 이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놀이공원 뭐 타는 모습들을 또 연출하기도 했고, 네. 또 최초의 민간 공연단은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 2005년도에 그 조용필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대중예술 공연단으로 이제 민간 공연단이 그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총 합쳐서 12차례 어떤 공연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차례가 굉장히 2002년도, 2003년도에 집중됐었어요. 그때는 뭐 김연자 씨가 혼자 공연도 했고, 조용필 씨가 혼자 공연도 했고,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지상파 3사가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대개는 공연 이름에 그 지상파 3사의 이름이 붙습니다. SBS 뭐 특별 공연, 뭐 MBC 공연, KBS 공연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경쟁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고, 안타까운 건 어쨌든 2005년도에 조용필 씨가 그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했던 것이 대중 공연, 대중 음악가들이 간 공연으로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명박 정부하고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의 10년간, 그러니까 9년간은 전혀 그런 어떤 교류가 없었고, 2008년도에 그런 이 클래식 공연, 이 남북 그 금강산에서 공연한 것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잠시 후면,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는 오후 6시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인데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평양에서 시작될 텐데요. 가수들은 방북전 남다른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서 공연하듯이 또 북측에 가서도 편안하게 공연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수분들 긴장할 것도 없고 또 연습도 다 마쳤고 그래서 즐겁고 편안하게 저희들의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 레드벨벳이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이런 공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막내니까 네, 밝은 에너지 북측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북측에서도 우리 예술단 공연에 기대를 보였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고 강동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다 성기껏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참 기대도 크고 어떤 공연을 펼칠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빨리 만났으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이 오늘 오전에 공연 리허설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그 네네. 사진 중에 보면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그 이전에 지금까지 그 정부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직접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 그 평양 공연만큼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가기 전부터 어떤 공연을 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언론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오늘 리허설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공연에 사실 탁현민 행정관의 뭐랄까요,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네. 이번 이 평양 공연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언론의 노출 부담을 지금 안고서도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김철원 교수님. 네. 오늘 어쨌든 동평양 대극장에서 2시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11개 팀 25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네. 이 중에서 오늘 부르는 노래 중에 북한에서 가장 유명하게 잘 대중적인 가요가 어떤 겁니까? 조용필 씨 단독 콘서트도 했으니까 조용필 씨 왔을 때 가장 떴던 노래, 예. 떴던 노래가 허공이라는 노래였고요. 허공. 네. 허공. 부르기 좀 어렵죠, 예. 예. 그다음에 친구요. 예. 그리고 가장 북한의 국민가요는 예.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진희 북한 가수들 거보다 더 많이 불립니까? 거의 여기 남녀노소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노래가 많이 알려졌냐면 사실 과거에 80년대 중반기에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남한 노래들을 개사를 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하. 그게 칠보산 악단이라고 해서 대남 전용 곡들만 연주했던 악단인데 네. 그 악단의 CD나 녹음 테이프가 유출되면서 그것이 대중 속에서 많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때 불려졌던 노래가 사랑,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든지 사랑의 미로라든지 최진희 씨의 이런 곡들이 많이 불려졌는데 과연 그런 곡들이 많이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북한 주민으로서는 뭔가 표출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막혔던 출구를 아마 그런 가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개사를 됐는데 자유를 위해서 바친 무덤가에 이런 개사였어요 당시에는. 어허. 그런데 또 요새는 또 더 바뀌어가지고요. 백두의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바뀌었더라고요. 사랑의 미로가. 네. 그렇게 개사를 통해서 멜로디를 워낙 알려주다 보니까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가 최고로 잘 알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요를 조사했는데 네. 그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1등으로는 네. 1등으로는 안재욱 씨의 번안가사죠. 네.
친구라는 중국 노래를 번안했던 펑여우. 예, 펑여우. 예. 예, 그 친구라는 거기 1번이었고요. 네. 2번으로서는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역시 네. 사랑의 미래죠. 그리고 3위 이등병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인데요. 네. 이 노래 아이러니하게 북한군에 나가는 신병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등병의 편지를 부릅니다. 아, 그래요? 북한군에 나가는 친구들이 남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징집 사실은 뭐 의무면서 그렇죠. 걸린데 나갈 그렇죠. 때 좀 이런 그런 느낌인데 북한 그럼요. 군인도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똑같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저 이등병의 편지가 노골적으로 불려질 정도로 정말 많이 알려진 노래. 예. 정말 3위가 아까울 정도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아,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전체 참여하는 가수들 중에서 뭐 네. 조용필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유명했던 분이지만 그렇죠. 레드벨벳 네. 이 소녀 아이돌 그룹인데 네. 이 분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이제 처음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번 오늘 열리는 동평양 대극장에 모이는 사람들 전체가 북한의 수뇌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 리설주도 같이 나올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리설주가 결국에는 어찌 보면 지금의 북한의 음악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수 출신이죠. 그렇죠. 가수 네.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북한의 제일 고민이 뭐냐 네. 북한 음악을 어떻게나 현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나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현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은 북한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 네. 그러면 과연 그 인기가 비결이 뭐겠냐? 실제 라이브 무대를 보면서 가장 그래도 관심 있게 보여질 게 나는 뭐니 해도 아이돌인 레드벨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뭐 신화, 잭스키스, 핑클 네. 이런 아이돌들이 방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10년 전입니다. 어허. 그 10년 사이 김정은은 소위 자기의 현대화를 되게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어허.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촌스럽지 않다를 계속 내보내면서 각종 아파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촌스럽지 않다는 걸 계속 정상국가임을 계속 강조하는 김정은으로서는 네. 음악마저도 현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이 현대화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민족성이 강하면서도 우리 것만큼 이렇게 하고 싶은 그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아마 레드벨벳이 가장 관심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이런 그 젊은 가수들 뭐 아이돌 그룹 이런 사람들은 무슨 뭐 노출이 많다든가 뭐 그래서 제재를 많이 받았다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것 그건 같네요. 뭐 나이만 봐도 그렇죠. 당시 김정일은 벌써 60대였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김정은은 30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새 것에 민감한 그 어떤 그 젊은 세대에 맞게 당연히 김정은 정권의 가장 포인트는 레드벨벳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보고 주목되는 게 이번에 사회를 소녀시대 출신 서현 씨가 맡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좀 서현 씨 같은 스타일이 인기가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지난번 삼지연 그러니까 방한 공연을 했을 때 삼지연 악단이 했을 때 소연 씨가 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직접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북측에서 요청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네. 정말 딱 맞는 이미지였어요. 어. 왜냐하면 북한에서 내세우고 있는 여성상으로서는 서연 씨 같이 차분하고 또 그리고 얌전한 스타일을 원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가장 아이돌의 북한 칼군무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그 칼군무에 가장 맞는 그 그룹이 소녀시대였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거기에 나오는 군무들이 그 소녀시대의 군무를 따라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북한 현지에서도요. 가만 동네 뒷동네에서는 소녀시대 춤을 배워주는 학원이 생길 정도랍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그 걸리면은 뭐 제재를 받고 그러지 않나요? 그럼 큰일 나죠. 네. 큰일 났는데 싸이 씨의 말춤이랑 소녀시대의 칼군무는 학원이 생길 정도. 아 싸이 씨 말춤도 학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응용이 자유롭다 보니까 예. 아무거나 지구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싸이 씨의 음반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본 애들만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좀 넓 줄 아는 강남 평양의, 스타일을 그렇죠. 본, 네. 네. 평양 스타일들만 할 수 있는 네. 이런 그 춤으로 아주 유명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종우 실장. 네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인기가 북한에서도 많은데 싸이는 이번에 우리 측에서 사실은 좀 넣고 싶다고 했는데 북한 측에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측에서 강력하게 사실은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싸이 씨가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평양에서 만약 싸이가 말춤을 췄다 공연을 그걸 그 평양 관객과 김정은까지 봤다 이것이 동영상으로 만약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유튜브에서도 어마어마한 반향이 일어날 엄청난 겁니다.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싸이가 북한에 못 가는 것이 첫 번째는 뭐 김정은과 닮은 것 때문에, 뭐 두 번째는 싸이 스스로 트라우마가 있었다. 아시안 게임 때 2014년 아시안 게임 때 마지막 공연에서 그 폐막식 때 올라섰었거든요. 닮은 것 같기도 말춤을 합니다. 네. 섰는데 문제는 저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더 닮은 비슷하네요. 듯한 느낌도 있네요. 네. 그때 뭐 사실 호응이 별로 없었다든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어쨌든 현성월 단장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 이야기가 가사가 맞지 않다. 내용이 맞지 않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자극적인 편인 그런 가사 아니, 때문인 거죠. 강남스타일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용을 예. 보시면 압니다. 내용을 잘 해석하면 클럽에서 남성이 여성을 유혹하는 얘기예요. 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것을 북한에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거든요. 북한 평양에서 어디서 갈 때까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뭘 갈 수 있느냐. 사실 해석이 불가한, 우리는 해석이 가능하죠. 허용하기 좀 힘든 그런. 허용하기 힘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제목이 네. 자본주의 가장 언상인 강남 스타일이에요. 네. 아, 그 제목 때문에도 아주 경악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남 자본주의 스타일. 온상인 네. 강남에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강남을 제목으로 달았으니 네. 그 강남 스타일 제목만 봐도 북한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예술단이 공연할 공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지금 두 곳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네. 어떤 곳인가요? 동평양 대국장과 류경 정주영 체육관 그 경기장에서 그 공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공연하게 되는 동평양 대국장은 과거 1989년에 예,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렇죠. 저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동평양 대국장. 네. 그다음에 저 위쪽으로 류경, 네. 보통강 구역에 있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 지금 동평양 대극장은 우리로 따지면 좀 강남 쪽에 있는 거네요. 강북에 있는 거죠. 아, 강북에 있습니까? 네, 저쪽이요? 강북에 있는 거죠.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그럽니다. 성 안이냐, 성 밖이냐 이러는데 예. 성 밖에, 그러니까 문수거리, 그러니까 동평양 쪽에, 그렇군요. 네, 동평양, 그다음 저 꼭대기 금수산 태양궁전 쪽이 서평양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평양 쪽으로 있는데 동평양 대국장은 과거에 그 13차 세계 청년학전 축전을 하면서 건립된 국장으로서 우리로 말하게 되면 예술의 전당과 맞먹는 북한에서는 예술의 전당 종합 그 예술 공연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에 직접 방문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오코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음향 기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000석이 됐던 관객석을 1,500석으로 줄였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 뉴욕 필하모니가 갔을 때 네. 클래식 공연장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전 완비한 공연장으로서 뉴욕 필하모니도 공연을 했고, 과거에 최진희 씨를 비롯한 방북예술단도 여러 번 공연을 했던 것으로 네. 여기서는 뭐 가국은 가국, 뭐 뮤지컬이면 뮤지컬, 우리의 그 가수면 가수, 클래식 공연은 클래식 공연, 아주 모든 것을 다 모든 소화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 다 공연이 종합예술을 가능한. 소화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잠깐 공개됐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 네. 공연장에. 아하. 그래서 1회 행사도 가능한 공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류경 정주영 정주영 체육관. 예, 류경 정주영 체육관은 이 체육관 자체는 현대그룹에서 5,400만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네. 했고, 그리고 현대에서 설계나 이런 자재들을 넣고 이쪽에서는 골재나 뭐 네. 이런 그 모래를 인력. 투입해가지고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같이 건설한 것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로 말하면 88 체육관 있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록 밴드나 이런 공연들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다 대중 가수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피커에 의한 공연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클래식 공연장으로는 멋습니다. 예. 하지만 스피커를 통한 대중 공연은 되기 때문에 이번에 3일날 거기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많이 들을 때 만수대 예술극장, 이거 북한에서 보도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그곳인데 네. 거기는 왜 하재 그 장소로 정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만수대 예술극장, 그 김부자의 3인방이 있는데,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까지 왔는데, 그 과거의 시대에 만수대 예술단의 예술극장에 입단할 수 있는 예술단은 예. 가장 그 김부자의 최측근에 있는 예술단만. 네. 과거에 김일성 때는 만수대 예술단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 김정일 때는 보천보전자악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 지도자가 가장 좋아하는 악단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에는 모란봉악단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현재 동평양 대국장은 어디가 있냐?
만수대 예술단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보면은 류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보이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반 시민도 보러 오는 건가요? 일반 시민이 보러 오기는 힘들 겁니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인 시민 불가인 남한 공연이기 때문에 초대권 발송이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인 경우에요. 그 옛날에 과거에 뭐 러시아 그 대중 가수인 뿌가초바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뿌가초바라고 예. 그 유명한 백만송이 장미꽃을 부른 원곡자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예. 그 여자가 북한에 한 번 왔었는데 그때 안표가 당시도 대중공연이라 보니까 다 초대권이었는데 안표가 어마무시했고요. 안표가요? 안표가요? 네. 누가 안표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대권을 받아가지고 아, 초대권을 받은 네. 고위 그 간부들이, 그렇죠. 간부들이. 그렇죠. 그런 초대권을 미리 빼가지고 예. 이게 문화성에서 나눠주거든요. 네. 그 문화성에서 또 은근슬쩍 그걸로 또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원을 아하.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는 게 신원이 아닌가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초대권인 거예요. 초대권만 있으면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100달러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가격이. 북한 일반 시민이 한 달에 일반 근로자가 5달러를 벌거든요. 예. 한 달 월급이 5달러인데 안표가 100달러예요. 그럼 20개월치 월급. 20개월치 1년이 넘기는 연봉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건데 예. 그런데 이게 없어서 못 사는 상황입니다. 이번 공연도 역시 100달러 이상이 될 줄로 그렇겠네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아주 남측 높습니다. 공연이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예술단이 평양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야, 평양에 들어갔더니 네. 승용차가 이제 그 전에는 논밭들만 이렇게 보이던데 네. 들어가니까 승용차는 별로 안 보이고 네. 택시가 더 많이 보이더라. 네.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아, 그게 그 장성택 시절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예. 그게 그 택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평양이 거의 국내 돈을 못 씁니다. 네. 국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공급을 받는 식료품이나 옛날에 이젠 북한에 배급소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는 배급소도 없어질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안전부 그러니까 그 사회 안전성 소속 예. 그래서 경찰의 그 취지에 맞게 경찰청에서 허가를 내준 택시랑 예. 그다음에 51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장성택 시절에 있던 아, 허가를 내주는 곳이 여러 곳이고 여러 곳이었어요. 이권이니까. 네, 이권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두 군데서 쌍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세력이 커진 거죠. 어허. 그래가지고 한쪽에는 내화를 받는 것이 있고, 예. 한쪽에는 유로를 받는 것이 있고, 또 한쪽에는 달러를 받는 것이 있고, 네. 지역은 요즘에 콜택시도 된답니다. 아, 그래요. 전화로 아우, 부르면은 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는 북한의 택시 사업은 특히 평양 시내 택시 사업은 아주 번창함으로 오히려 일반 자동차보다 택시가 훨씬 많은 정도랍니다. 네. 네. 그 이번 방북에 남측 예술단이 이스타 항공을 이용했거든요. 이스타 항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전세기와 관련해서 여러 항공사에 이제 의뢰를 했죠. 네. 먼저 이제 수주를 해라. 그러면 이제 항공사마다 방북 경험이 있는 항공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벌써 2번이나 방북 전세기를 띄운 경험이 있어요. 2015년도에 이호 여사가 방북할 때, 그 다음에 그 해에 또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 이렇게 2번의 경험이 있는데 아마도 이스타 항공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그 수주를 따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 측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를 갖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 통일에 대한 우리가 이 기여를 하는 것이 더 목적이다 하는 그런 공식적인 어떤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네. 저가 항공사로서는 처음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가 항공사로서 정부 공식적인 예술단을 이렇게 이 전세기를 하는 건 처음이죠. 네. 예. 이번 평양을 다녀온 이스타항공 이상준 기장은 지난 2015년에도 이호 여사와 함께 방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 이류 매거진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15년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희호 여사님 모시고 평양 순환공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지금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좀 많은 기대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평양도 기온이 14도, 5도 이 정도로 이제 봄이 좀 완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일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는 좀 날씨가 흐렸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내를 볼 수는 없었고요. 공항 주변으로 보이는 그 풍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건설용 트럭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롭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북한에 다녀오면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릴 텐데요. 이번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멘트를 했습니다. 한미 간 협의가 있었다.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 측에서 이것을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번에 마식령에서 벌어진 남북 그 공동 그 훈련에서도 아시아나 전세기를 띄웠을 때 똑같이 미국의 허가를 받은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탁현민 선임 행정관이 그 이전에 지금까지 정부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언론에 직접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 그 평양 공연만큼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가기 전부터 어떤 공연을 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언론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또 오늘 리허설도 직접 지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공연에 사실 탁현민 행정관의 뭐랄까요,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뭐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네. 이번 그 이 평양 공연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언론의 노출 부담을 지금 안고서도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김철웅 교수님. 네. 오늘 어쨌든 동평양 대극장에서 2시간 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11개 팀 25명의 가수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네. 이 중에서 오늘 부르는 노래 중에서 북한에서 가장 유명하게 잘 대중적인 가요가 어떤 겁니까? 조용필 씨 단독 콘서트도 했으니까 조용필 씨 왔을 때 가장 그 떴던 노래, 예. 떴던 노래가 허공이라는 노래였고요. 허공. 네. 허공. 부르기 좀 어렵죠, 예. 예. 그다음에 친구요. 예. 그리고 가장 북한의 국민가요는 예.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최진희 북한 가수들 거보다 더 많이 불립니까? 거의 여기 남녀노소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 노래가 많이 알려졌냐면 사실 과거에 80년대 중반기에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남한 노래들을 개사를 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아하. 그게 칠보산 악단이라고 해서 대남 전용 곡들만 연주했던 악단인데 네. 그 악단의 CD나 녹음 테이프가 유출되면서 그것이 대중 속에서 많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때 불려졌던 노래가 사랑, 나훈아 씨의 사랑이라든지 뭐 사랑의 미로라든지 최진희 씨의 이런 곡들이 많이 불려졌는데 과연 그런 곡들이 많이 불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네. 북한 주민으로서는 뭔가 표출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막혔던 출구를 아마 그런 가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개사를 됐는데 뭐 자유를 위해서 바친 뭐 공연, KBS 공연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경쟁을 좀 했던 시기가 있었고, 안타까운 건 어쨌든 2005년도에 조용필 씨가 그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했던 것이 대중 공연, 대중 음악가들이 간 공연으로는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명박 정부하고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네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의 10년간, 그러니까 9년간은 전혀 그런 어떤 교류가 없었고, 2008년도에 그런 이 클래식 공연, 이 남북 그 금강산에서 공연한 것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잠시 후면, 그러니까 북한 시간으로는 오후 6시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인데 우리 예술단의 공연이 평양에서 시작될 텐데요. 가수들은 방북전 남다른 각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여기서 공연하듯이 또 북측에 가서도 편안하게 뭐 공연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수분들 뭐 긴장할 것도 없고 또 연습도 다 마쳤고 그래서 즐겁고 편안하게 저희들의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 레드벨벳이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이런 공연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막내니까 네, 밝은 에너지 북측까지 꼭 전달해 드리고 오겠습니다. 북측에서도 우리 예술단 공연에 기대를 보였습니다. 현송월 단장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평양에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오고 강국 동지를 비롯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성기껏 준비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참 기대도 크고 어떤 공연을 펼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빨리 만났으면 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측이 오늘 오전에 공연 리허설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그 네네. 사진 중에 보면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탁현민 청와대 선임 행정 그 무덤가에 뭐 이런 개사였어요 당시에는. 어허. 근데 또 요새는 또 더 바뀌어가지고요. 백두의 정신이 어쩌고 저쩌고 바뀌었더라고요. 사랑의 미로가. 네. 그렇게 개사로 통해서 멜로디를 워낙 알려져 있다 보니까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로가 최고로 잘 알려져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탈북민을 대상으로 뭐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요를 조사했는데 네. 그 결과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 1등으로는 네. 안지혁 씨의 번안 가사죠. 네. 친구라는 중국 노래를 번안했던 펑여우. 예, 펑여우. 예. 그 친구라는 거기 1번이었고요. 네. 2번으로서는 최진희 씨의 사랑의 미래.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역시 네. 사랑의 미로죠. 그리고 3위 이등병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인데요. 네. 이 노래 아이러니하게 북한군에 나가는 신병들이 전체 모여가지고 이등병의 편지를 부릅니다. 아, 그래요? 북한군에 나가는 친구들이 남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상당히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징집 사실은 뭐 의무면서 그렇죠. 걸린데 나갈 그렇죠. 때 좀 이런 그런 느낌인데 북한 그럼요. 군인도 비슷한가 봐요. 그렇죠. 똑같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저 이등병의 편지가 노골적으로 불려질 정도로 정말 많이 알려진 노래. 예. 정말 3위가 아까울 정도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노래입니다. 아,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전체 참여하는 가수들 중에서 뭐 네. 조용필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유명했던 분이지만 그렇죠. 레드벨벳 네. 이 소녀 아이돌 그룹인데 네. 이 분들이 가서 북한에 가서 이제 처음 공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오늘 열리는 동평양 대극장에 모이는 사람들 전체가 북한의 수뇌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온다 그러면 리설주도 같이 나올 거고. 네. 그러다 보면 리설주가 결국에는 어찌 보면 지금의 북한의 음악 정치의 가장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가수 출신이죠. 그렇죠. 가수 네.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북한의 제일 고민이 뭐냐? 네. 북한 음악을 어떻게나 현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나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 현대화를 하고 싶은데 아이돌이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것은 북한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고 네. 그러면 과연 그 인기가 비결이 뭐겠냐? 실제 라이브 무대를 보면서 가장 그래도 관심 있게 보여질 게 나는 뭐니 해도 아이돌인 레드벨벳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잠시 뒤인 저녁 6시 30분 북한 동평양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당초 시작 시간보다 1시간 연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석 기자. 네, 문화과학부입니다. 공연 시간이 자꾸 바뀌네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5시 30분으로 예정됐던 공연 시작 시간이 2시간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 또다시 1시간을 앞당겨 6시 30분에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 측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공연 시작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공연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연이 진행될 동평양 대극장은 1,500석 규모입니다. 평양의 각 계층 인사들이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예술단이 평양 무대에서 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사회는 서연이 맡고 조용필, 이선희, 레드벨벳 등 11개 팀이 자신들의 대표곡과 함께 북한 노래도 부를 예정입니다. 특히 예술단은 조용필의 친구야를 합창하면서 북한 동포들과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전세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예술단이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측의 환대를 받았는데요. 모레 열리는 남북 합동 공연에 김정은이 리설주와 함께 참석할지도 관심입니다. 태권도 시범단도 오늘 단독을 시작으로 내일은 남북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 예술단은 공연이 끝나는 모레 밤늦게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김종석입니다. 네, 김종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요 매거진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김철웅 탈북 피아니스트 출신 서울교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방북 예술단 13년 만에 평양 공연. 갑작스러운 공연 1시간 연기 왜? 사실은 2시간 연기했다가 다시 1시간 연기로 이렇게 바꿨어요. 김철웅 교수님. 네.
북한에 직접 있으시다 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남북이 서로 한참 전에 이미 합의한 건데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하루 사이에 그런 겁니까? 사실 북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측 불가한 것이라서 시간이 미뤄지거나 시간이 뭐 좀 변동되는 것은 별로 놀랍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 왜 시간을 2시간 했다가 또 1시간 앞당기고 이런 많은 변화가 왜 있겠냐? 아주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공연을 관람하는 것 때문에 아하. 시간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위원장의 어떤 자기 시간 일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동 공연도 있지만 예. 사실 예의상으로는 남한 측의 공연, 단독 공연을 봐주는 게 사실 예의는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그렇죠. 합동 공연보다 남한 측의 단독 공연을 보는 게 더 예의에 맞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을 맞추느라고 좀 시간이 변동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측의 평양 공연이 이번에 13년 만이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연이 있었습니까? 1985년이 맨 처음이었죠. 1985년이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김희갑 씨라든지 김정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일 처음 이제 1985년 공연을 했고, 네. 눈에 띄는 어떤 공연으로는 사실 1998년에 리트렌제스 공연도 좀 눈에 띕니다. 리트렌제스가 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답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어떤 어린이 공연단이 와서,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리트렌제스 공연단이랑 북한의 어린이 그 공연단이나 함께 우리나라의 그런 이 놀이공원에 가서 함께 놀이공원 뭐 타는 모습들을 또 연출하기도 했고, 네. 또 최초의 민간 공연단은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때부터 사실 2005년도에 그 조용필 공연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대중예술 공연단으로 이제 민간 공연단이 그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총 합쳐서 12차례 어떤 공연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있었네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12차례가 굉장히 2002년도, 2003년도에 집중됐었어요. 그때는 뭐 김연자 씨가 혼자 공연도 했고, 조용필 씨가 혼자 공연도 했고,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지상파 3사가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네. 대개는 공연 이름에 그 지상파 3사의 이름이 붙습니다. SBS 뭐 특별 공연, 뭐 MBC